오늘은 태양계의 두 번째 시간 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의 크기를 측정할 건데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따라서 이 삼각형은 닮은 꼴 삼각형이다 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실험 방법부터 볼게요. 자, 내가 어떤 공을 볼 건데요. 이 공은요, 지금 달 쪽으로 향하게 손으로 들 겁니다. 이때 이 공의 끝부분과 달의 끝부분이, 그리고 이 공의 끝부분과 달의 끝부분이 맞도록 바라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공에 의해서 달이 완전히 가려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체의 지름과 내 눈이 이루는 삼각형, 그리고 달의 지름과 내 눈이 이루는 삼각형, 이렇게 된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은 삼각형이 됩니다. 이때 대응변의 길이 b가 항상 일정하거든요. 따라서 물체까지의 거리 대 물체의 지름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대 달의 지름이 서로 비례관계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되는 값은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고요. 이때 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값, 우리가 과학기술로 측정해 놓은 값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한 값 같은 경우는 물체의 지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리 알고 있는 값 L까지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을 세어보면요. small d랑 large d 비례관계라 그랬죠? small l이랑 large l 비례관계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large d고요. large d는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라고 했으니까 large d만 남기고 이항시키면 L분의 small d 곱하기 large l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삼각형은 닮은 꼴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닮은 비를 이용할 겁니다. small d와 large d 비례관계죠? small l이랑 large l 비례관계죠? 이때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입니다. 내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측정값을 알고 있어야 되는 값, 즉 문제에서 주어주는 값이고요. 이때 내가 이 실험에서 측정해야 하는 값은 물체의 지름 small d와 물체까지의 거리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보이고 거리가 멀수록 작게 보인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물체의 크기가 앞으로 온다면 물체의 크기는 나한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거리를 내 손에 잡고 조절하면서 달의 끝부분과 물체의 끝부분을 맞추면 됩니다. 이때 관측자가 본 천체의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시지름이라고 할 겁니다. 달의 끝부분을 바라봤을 때 눈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시지름 또는 각지름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지름 기억해 주세요. 동일한 실험인데요. 이번에는 물체를 드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실험입니다. 종이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바라봤을 때 그리고 달 끝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있죠? 구멍의 지름과 함께 만들어지는 삼각형, 그리고 달의 지름과 함께 만들어지는 삼각형 있죠?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은 꼴 삼각형이고요. 따라서 두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L 거리 나와 있죠? 그리고 측정해야 되는 값은
구멍의 지름과 그 다음에 눈과 종이 사이 거리 두 가지였죠. 구멍의 지름 재니까요 0.8cm였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한 값은 87cm였어요. 따라서 눈과 종이 사이 거리 그리고 구멍의 지름 두 가지는 측정해야 되는 값이고요.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고요. 이때 달의 지름을 x라고 두고 비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라고 했죠. 직접 가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입니다. 측정해야 되는 값은 두 가지입니다. 눈과 종이 사이 거리, 종이 사이의 거리, 그리고 구멍의 지름, 이 두 가지는 직접 측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세 개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라지 D만 남겨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비례식을 세워볼게요. 0.8cm 구멍의 지름과 대응하는 건 달의 지름이었어요. 는 87cm, 이게 눈과 종이 사이 거리였죠. 이것과 대응하는 것은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주어준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달의 지름을 구하시면 됩니다. 비례식을 풀면 달의 지름은 약 3,500km가 나옵니다. 달과 지구 크기를 비교해 보면 측정한 값이 달의 지름이 약 3,500km 나왔었죠. 실제 우리가 지름이 3,500km 정도 되고요. 반지름은 1,7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반지름 6,400km와 비교했을 때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입니다. 위상이라고 하는 건 달의 모양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달도 공전을 합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27.3일에 한 바퀴씩 돌게 되고요. 따라서 1일에는 13도 정도를 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달은 27.3일 동안 360도 한 바퀴를 공전하는구나. 그래서 하루에는 13도를 공전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실제 도는 방향은 모두 서에서 동이었죠. 지구의 공전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 달의 공전 방향, 뒤에서 배우는 달의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입니다. 공전 속도는 하루에 약 13도씩 돕니다. 하루에 약 13도씩. 따라서 달은 매일매일 위치가 변하는데요. 하루에 13도씩 돌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가 약 2일경에 보이는 달의 모습이라면 4일경, 6일경, 7일에서 8일경, 10일경, 12일경, 15일경 매일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면 약 13도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달은 매일 50분씩 늦게 뜹니다. 이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뭐 한다고요? 자전을 하죠. 따라서 처음에는 요것을 바라보고 있던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될 때 하루가 걸리죠. 24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달이 있을까요? 하루가 지나면 달은 13도를 이동해 간다고 했죠. 달이 13도를 이동해 갔기 때문에 지구가 이 달을 보기 위해서는 13도를 돌아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1시간에 지구가 자전하는 건 15도였고요. 하루에 달은 13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총 50분의 시간만 있으면 다시 달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은 뭐하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다면 13도로 이동해서 이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구는 원래 위치에서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에 왔을 때 달이 옆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 달을 보기 위해서는 13도를 더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구는 1시간에 15도를 이동하기 때문에 13도를 이동할 때는 약 50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달은 매일 약 50분씩 늦게 뜨게 되는 거고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달의 위상 변화인데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고요. 달의 위상 변화는 사, 초승, 상현, 보름, 하현, 다시 사 순으로 변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요.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자, 우리가 달의 위치를 봤을 때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입장에서는 달의 위치가 계속 바뀐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하루에 13도씩 이동해 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달이 요 위치에 왔을 때를 보는 거예요. 달이 요 위치에 왔을 때는 이 달의 이름은 사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햇빛을 받는 부분이 요 부분이 돼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햇빛을 받는 부분의 반대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달 이름을 삭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삭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있는 달을 볼 거예요. 요 위치에 있는 달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봤을 때 햇빛을 받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햇빛을 안 받으니까 검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작은 반달보다 작은 달을 우리가 초승달이라고 할 거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요 작은 달을 초승달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지금 이쪽 위치에 있는 달을 보고 싶어요. 이쪽 위치에 있는 달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서 있겠죠, 사람이. 그러면 햇빛을 받는 쪽이 오른쪽의 반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편은 못 보니까 검게 나타난 거예요. 오른쪽 반달을 상현달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많은 부분을 봤죠? 근데 이때는 달의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 모두 햇빛을 받고 있죠. 이곳은 보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중간 단계는 이름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땐 어때요? 햇빛을 받는 쪽이 햇빛을 받는 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에서 햇빛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림이 이상한 것 같죠?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한테 보이는 모습을 똑바로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에서 햇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야? 이쪽에 왼쪽에서 햇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왼쪽 반달이야. 그런데 왼쪽 반달을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반달로 다시 그림을 그려준 거야. 여러분 입장에선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 반달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하얀달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쪽 위치를 보려면 이렇게 서 있었겠죠?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쪽이 햇빛을 받는 쪽이 왼쪽이죠. 역시 사람이 서 있을 때 이쪽이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이니까 왼쪽이 햇빛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입장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왼쪽이 보이네요. 그죠? 금음달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는 삭, 초승, 상현, 그리고 이름 없다 그랬고 망, 이름 없다 그랬고 하현, 금음이고요. 망을 다른 말로 보름달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건 둘 중에 선생님 수업하시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삭은요, 주로 음력 1일경에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 1일경쯤에는 삭이 보였다면 초승달은 음력 2일에서 3일경, 상현달은 7일에서 8일경, 망은 음력 15일경,
하연 달은 음력 22일에서 23일경, 금음 달은 26일에서 27일경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 음력은요, 29.5일, 거의 약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요렇게 내등분을 하시고요. 그러면 30일을 내등분하면 7일에서 8일,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20일에서 23일,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1일경이라고 하면 여기가 7일에서 8일. 그럼 여기가 중간이니까 2일에서 3일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일경, 2일에서 3일경, 7일에서 8일경, 음력 15일, 그 다음에 22일에서 23일경, 그 다음 26일에서 27일경, 그 다음 다시 1일경. 이렇게 해서 날짜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달의 위상 변화, 모양 변화는 사악, 초승, 상연, 보름, 하연, 삭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달이 위상 변화를 하는 이유는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요.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위치가 달라지고요. 위치가 달라지면 태양빛이 반사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빛이 반사하는 부분이 밝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달이 햇빛을 받는 부분이 어때요? 밝게 보였죠? 그리고 달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음력 1일경엔 여기 있고요. 음력 2일에서 3일경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햇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고 햇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니까 밝게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상현달 오른쪽 반달입니다. 하현달 왼쪽 반달입니다. 반드시 모양도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달은요, 지구에서 관측하면 표면 무늬가 항상 같게 보이거든요. 표면 무늬가 항상 같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실제로 달을 관측하면 달의 모양이 변한다면서요. 모양은 변해도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문양들 있죠? 문양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문양이 항상 우리한테는 똑같은 문양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듯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표면 무늬가 항상 같은 이유는요, 즉 달의 한쪽 면만 보이는 이유는요,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와 달이 공전하는 주기가 약 27.3일로 같기 때문입니다. 달은요, 27.3일 동안 공전을 한다고 배웠는데요, 역시 자전 주기도 27.3일이고요. 방향도 동일합니다. 달이 공전하는 방향이 서에서 동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자전 방향도 동일하게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달이 90도 공전했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깃발 꽂힌 면이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깃발 꽂힌 면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림 한번 보세요. 달이 공전하는 동안 90도 자전해서 이쪽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죠? 또 여기에서 서해수동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공전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서해서동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로 자전을 하게 되고요. 깃발 꽂힌 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옮겨졌죠. 또한 여기서 서해서동 90도로 공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서해서동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자전을 하게 되고요. 그럼 깃발 꽂힌 면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변했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깃발 꽂힌 면을 눈으로 보게 되고요. 이 깃발 꽂힌 면의 문양이 당연히 동일하겠죠. 따라서 관측되는 달의 표면 무늬는 항상 지구에서 같은 면을 보게 되고요. 달의 자전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가 약 27.3일로 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일자, 태양을 의미하고요. 식은 그림자식. 따라서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
이때 천체의 배열은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되어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금 달은요,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이 점점 위치를 옮겨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느 순간 달은요, 태양, 달, 지구 순으로 해서 일직선상에 놓이는 때가 오게 되고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왔을 때 달 뒤쪽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태양빛은 직진을 하게 되고요. 태양빛은 직진을 하게 되는데요. 달의 뒷면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태양빛이 직진하고요. 태양빛이 직진하는데 달의 뒷면에는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그림자가 겹쳐지는 부분은요, 굉장히 진하게 보이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의 그림자를 본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조금 더 음영색이 밝은 부분 보입니까? 이 밝은 부분의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할 겁니다. 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광원에서 오는 모든 빛이 차단되어서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를 의미하고요. 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일부가 차단이 되어서 생기는 약간 어두운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 그림자는 어두운 그림자, 반 그림자는 약간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진한 부분의 그림자를 본 그림자라고 할 거고요. 조금 더 연한 부분의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할 겁니다. 그림과 같이 조금 더 진한 부분의 그림자를 본 그림자라고 할 거고요. 좀 더 연한 부분의 그림자를 반 그림자라고 할 겁니다. 일식 계속 할게요. 이때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이렇게 위치가 왔을 때 일식 지역은 달 그림자 속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달 그림자 속에 있는 지역에서는 일식이 관측이 되는데요. 이때 달 그림자는 매우 작잖아요. 따라서 관측 시간이 짧습니다. 한 2분에서 3분, 최대 8분 정도로 관측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달이 점점 오면서 태양의 일부를 조금씩 가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상 지구에서 이렇게 서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달이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태양이 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져서 안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태양에 여러분들 이렇게 서 있으면 왼쪽, 오른쪽부터 달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치에서 일식의 순서를 보면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우리가 개기일식이라는 게 있고요. 부분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기일식은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 의미한다면 부분일식 같은 경우에는 부분만 가려졌다는 얘기죠. 이때가 개기일식 때의 사진이고요. 이때가 부분일식 때의 사진이거든요. 개기일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려졌는데 태양의 밝은 부분이 가려지다 보니까 태양의 대기 부분이 조금 밝게 보인 걸 의미하는 거고요. 완전히 태양이 가려졌죠. 그런데 부분일식 같은 경우는 달의 일부만 가려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언제 개기일식이 나타나냐면요. 봉그림자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의 봉그림자 하에 있으면 완전히 어두운 부분이니까 이때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인다면 반그림자 하에 있는 지구의 사람들은 여기 이 지역 사람들 있죠? 이 지역 사람들은 부분일식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일부만 가려져서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태양을 바라봤는데 달의 그림자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여. 이게 일식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입장에서 지구 사람들은 요렇게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렇게 움직이면서 태양을 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태양부터 가려져서 안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때 태양의 왼쪽이 가려졌죠.
여긴 어때요? 태양의 오른쪽이 가려져 있거든요. 즉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가려졌다가 빠져나가면서는 왼쪽을 가리기 때문에 일식의 진행 방향은 이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일식이 진행을 했구나 라는 것도 그림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월식은요, 달월자잖아요. 달이 가려져, 그림자 식자,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일식은 태양이 가려진다는 의미고요. 월식은 달이 가려진다는 의미입니다. 태양빛이 직진을 하다가 그림자를 만들게 되죠. 태양빛이 직진을 하다가 태양빛을 직진을 하다가 지구 뒷면에는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어두워진 더 진한 부분을 본 그림자, 그리고 여기에 덜 진한 부분들이 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 이것이 월식인데요. 지구가 달보단 어때요? 크기 때문에 그림자도 어때요? 훨씬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그림자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달은요, 가려지면서 어떻게 된다? 바로 월식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위치는요, 태양, 지구, 달 순이어야 돼요.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일어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그림자가 달 그림자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일식은 그림자 속에 있는 지역만 가능하지만 월식은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관측 시간도요, 매우 길겠죠.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관측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달은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요렇게 서 있는 거죠. 따라서 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 위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이라 그랬죠? 달이 어떻게 움직여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 쪽부터 달이 서쪽에 있는 달이 점점 이렇게 이동하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기월식이든 부분월식이든 모두 봉그림자 하에 있을 때 성립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그림자, 지구의 봉그림자 하에 달이 들어오면 완전히 들어왔을 때는 바로 개기월식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부분이 걸쳐져 있을 때 이때 부분월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 있죠, 이 달. 이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본 그림자 하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 달은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개기월식이든 부분월식이든 일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어디에 걸치고 있어야 돼요? 본 그림자에 걸치고 있거나 본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만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기월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본 그림자에 완전히 달이 들어왔을 때고요. 부분월식은 어때요? 반 그림자에 일부라도 걸치고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이 그림이 지금 중간에 있는 여기가 약간 불구스름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불구스름하게 보였을 때가 개기월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살짝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요때가 개기월식이라면 이 주변부 있죠? 이 주변부는 모두 부분월식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일부씩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는 거 보입니까? 요렇게 보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달은요, 어디서부터 가려져요? 왼쪽부터 가려진다라고 돼 있죠? 달이 왼쪽부터 가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서에서 동으로 달이 이동한다 그랬지? 그럼 그림자에 들어왔을 때 가려지기 시작을 할 테니까 너네 위치에서는 여기 달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달의 어느 부분부터 내가 바라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라 그랬지? 달을 바라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니까 왼쪽부터 그림자에 들어오고 있는 거 보입니까? 왼쪽부터 그림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달은 왼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 달은 왼쪽부터 가려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개기월식 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부분월식은 양쪽이라 그랬잖아. 어디서부터 가려졌어요? 요 그림, 달의 그림에서 왼쪽, 오른쪽.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가려져요? 이 검은 부분 보여요? 달의 왼쪽부터 가려졌어요. 달의 왼쪽부터 가려졌죠? 그림에서 봤을 때 월식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매달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가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구상에서 달이 지나는 길을 백도라고 하는데요. 황도와 백도가 같은 평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서 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일식과 월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일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달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지구에서 봤을 때 달 그림자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는 걸 일식이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본 그림자 하에 있을 때는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반 그림자 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일부만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태양, 지구, 달 순으로 놓여 있을 때에는 월식을 볼 수 있는데요.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월식, 달이 가려지게 되는 현상이고요. 지구 그림자는 달 그림자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본 그림자 하에 있을 때에만 월식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완전히 가려지는 D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개기월식이라면 C와 E는 둘 다 조금씩 걸쳐져 있죠. 이때는 부분월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방금 그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된 달이 있다면요. 이 달은 절대로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본 그림자에 걸쳐 있거나 또는 본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야만 월식이 일어납니다. 반 그림자 하에만 있는 이런 그림에서는 월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달이 됩니다. 달은 모양에 따라 뜨고 지는 시각과 관측 시간이 변합니다. 뜨는 시각, 사긴 경우는 해가 뜰 때 함께 뜬다는 얘기죠. 한 새벽 6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뜨는 하늘은 동쪽 하늘입니다. 남중한다는 거는요, 내 머리맡에 떠 있다는 얘기고요. sak은 정오에 뜨고요.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는 시각은요, 해가 질 때 함께 진다는 얘기고요. 지는 하늘은 서쪽 하늘입니다. 즉, 낮에 떠 있고요. 그리고 낮에 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sak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로만 보니까, 해가 뜨는 시간에 뜨네? 해가 머리에 남중하는 시간에 남중하네? 해가 지는 시간에 지네? 이렇게만 표현을 해 놓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간을 본인이 구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위치가 변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양이 내 머리맡에 왔을 때니까 정오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고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태양이 머리맡에 있을 때 이때가 정오가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요.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사람이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머리맡에 있으니까 이때는 정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쪽 지평선이 햇빛 쪽이 있으니까 햇빛이 서쪽 지평선에 왔다 곧 진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몰을 의미합니다. 요렇게 서 있으면. 요렇게 서 있게 되면 지평선 아래쪽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는요 자정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서 있으면 나의 동쪽 지평선에 햇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해가 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출이 되는 겁니다. 시간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정오, 일몰, 자정, 일출이다 라고 읽는 거고요. 실제로 sak이 동쪽 하늘에서 보일 때가 뜨는 시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sak이 걸려 있을 때 뜨는 시각이라는 의미이고요. 이때 우리가 시각을요,
요렇게 요렇게 서 있을 때가 일출대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즉, 나의 동쪽 지평선에 태양이 걸려 있고요. 태양이 걸려 있으니까 태양이 어때요? 뜨는 시각, 일출일 때 sak이 함께 뜬다는 얘기입니다. sak이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는 말은 이 말이고요. 내 머리맡에 태양이 떠 있다. 이때의 시간은 정오라고 얘기를 했죠. 나의 서쪽 지평선에서 sak이 보인다. 내 서쪽 지평선에 태양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몰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질 때 일몰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보면 sak이 뜨는 시각은 동쪽 하늘에서 보일 때고 일출이라고 했고요. 남중하는 시각은 남쪽 하늘에서 보일 때라고 했고 정오라고 했습니다. 지는 시각은 서쪽 하늘이라고 했고 일몰이라고 했죠. 이렇게 읽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 걸쳐져 있을 때를 보름달이 뜬다고 표현을 하죠. 이때의 시각은 머리맡에 있는 시간을 읽어주라 그랬어요. 일몰입니다. 왜 머리맡에 있는 시간을 읽어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서쪽 지평선에 햇빛이 걸려 있죠. 서쪽 지평선에 햇빛이 걸려 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일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동쪽 지평선에 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일몰 때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보름달이 남중하고 있을 때는요, 망이 남중하고 있을 때는 햇빛이 등지고 있을 때니까 자정때죠. 남중, 내 머리 위에 있는 시각을 읽어주시면 돼요. 남중할 때입니다. 보름달이 서쪽 지평선에 걸려 있을 때죠. 보름달이 서쪽 지평선에 걸려 있다는 건 요렇게 서 있다는 얘기고요. 요렇게 서 있을 때는 내 머리맡에 있는 시간 일출 때죠. 즉 햇빛이 동쪽 지평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일출, 해가 뜰 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름달은요, 일몰 때 떠서 자정 때 남중하고 일출 때 지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진 직후부터 해서 해가 뜰 때까지 보름달은 밤새도록 관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 관측한 것이 바로 보름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채워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표에 있는 이 내용을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방금 했던 내용으로 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노트를 펴서 또는 빈 여백을 찾아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뜨는 시각은 동쪽 하늘이고요. 남중 시각은 남쪽 하늘, 지는 시각은 서쪽 하늘입니다. 그리고 위상 변화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보면 삭,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금음순입니다. 삭은요, 태양과 함께 뜨고 진다고 했으니까 태양이 뜨는 시각 6시 일출이고요. 그 다음에 낮 12시 정오고요. 지는 시각은 일몰 18시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간격당 90도 간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부 다 6시간씩 연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삭에 있는 6시를 반드시 외우시고요. 이 표를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에 6시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6시간씩 연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90도 간격이 아닌 초승달 같은 경우는요, 6시간이 아니라 3시간 간격으로만 연장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요 사이에 있는 간격만 3시간이지, 옆으로 가로로는 다시 6시간씩을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9시, 6시간 연장하면 15시, 6시간 연장하면 21시가 됩니다. 그리고 삭에서 상현으로 가면 무조건 90도 간격이기 때문에 6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옆으로는 무조건, 가로로는 무조건 6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2시간, 18시, 그 다음에 24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보름달까지, 상현에서 보름달 90도 간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6시간, 그리고 가로로는 무조건 6시간씩, 그리고 보름에서 하현까지 90도 간격이기 때문에 6시간, 그래서 가로로는 무조건 6시간입니다. 그런데 하현에서 금운까지는 90도 간격이 아니었으므로 3시간만 연장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3시, 9시, 15시, 가로로는 무조건
6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측 가능한 시간을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 박스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삭은요, 태양이 뜨는 시간에 뜨고 남중하는 시간에 남중하고 지는 시간에 지기 때문에 삭은 우리한테 관측 가능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초승 같은 경우는 해가 진 직후 18시부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8시부터 21시까지 해질 무렵 서쪽 하늘에서 잠깐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현 같은 경우는요, 18시부터 24시까지 보이겠죠. 낮에는 안 보일 테니까요. 따라서 해가 질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그리고 자정 때 서쪽 하늘에서 보이게 된다. 한 6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8시, 24시, 6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름달은 밤새도록 볼 수가 있어. 하얀달은 자정부터 해서 해 뜰 무렵까지 볼 수 있겠네. 금음달 같은 경우는 3시부터 6시 새벽에 잠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그림 옆에 이 표가 이렇게 적힐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이 외운 거는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할 테니까 꼭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실제로 지구에 있을 때요. 지구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서서 달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은 어때요? 햇빛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햇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위에 있는 달이 바로 삭이 되는 거죠. 삭. 이렇게 위치와 함께 이름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달을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햇빛을 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의 일부를 보게 될 거니까 오른쪽에 눈썹 모양으로 보이는 건 초승달이 되는 거죠. 초승달.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에서 서 있을 때 보이는 부분은 A 부분에 지금 반달 모양으로 요 반뜬 부분이 보이겠죠? 오른쪽 반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상현달이라고 할 겁니다. B 부분에는 이름이 없다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달의 모양을 보면 달의 모양이 햇빛이 이렇게 퍼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 보이게 되고요. 보름달 또는 망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햇빛이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의 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 오른쪽 반달이잖아요 라고 할 텐데요. 오른쪽 반달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지금 뒤집혀서 서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의 왼쪽은 여기 동쪽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반달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왼쪽 반달이 되는 거고요. 왼쪽 반달의 이름은 하얀달입니다. 요때는 오른쪽 반달이 보인다 그랬고요. 오른쪽 반달의 이름이니까 상현달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보면 왼쪽의 일부를 보기 때문에 왼쪽의 일부가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금음달이라고 합니다. 금음달. 그래서 이름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이름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표가 함께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달에다가 각 모양과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표를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이 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을 6시, 새벽 6시 일출을 기준으로 해서요. 가로로는 무조건 6시간씩 연장해서 외우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도 6시간씩 연장하되 초승이랑 금음만 3시간씩 연장해서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반드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외우시고요. 달이 A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럼 달이 A에 위치했을 때는요. 상현달이다. 그죠? 상현달에 뜨는 시각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상현달에 뜨는 시각은 12시, 낮 12시 정오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달이 E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달이 E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하얀달이다. 그죠? 하얀달에 뭐를 선택하라고 했어? 남중시각이라 그랬으니까 하얀달에 남중시각 해서 요거 새벽 6시 일출이구나.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달이 C에 위치할 때인데요. C에 위치할 때는 망이죠. 망에서 지는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보름달 망에서 지는 시각은 몇 시예요? 일출 새벽 6시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돼야 된대요. 남쪽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자정에 걸리는 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보름달이구나, 보름달. 달의 위치는요? 라고 했으니까 달의 위치는 C고요. 달의 이름은 보름달 또는 망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녁 6시경에라고 했으니까 18시경을 얘기합니다. 18시경에 서쪽 하늘로 지는 달이라고 했으니까 지는 게 서쪽 하늘 그리고 저녁 6시 18시경에 만나는 걸 찾으면 바로 여기 있네요. 그죠? 답은 삭이 되겠죠? 삭은요 G에 그죠? 삭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잠깐 동안 관측되는 달의 위치는 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동쪽 하늘이에요. 동쪽 하늘에서 쭉 내려오다 새벽에 만나는데 일출 새벽 맞잖아요. 얘는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관측되는 달이 아니죠. 쭉 내려오면 여기 있네요. 새벽에 관측되는 금음달. 정답은 위치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F라고 적었죠. 금음달은 F 정답입니다. 동전의 시지름과 농구공의 시지름은 어떻냐라고 물었는데요. 시지름 또는 각지름은 같은 말이었고요. 우리가 농구공의 끝부분과 동전의 끝부분을 맞췄고요. 끝부분을 맞췄기 때문에 이 각은요. 동전에서의 각과 그 다음에 농구공에서의 각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시지름은 물체가 가까이 있을수록 작게 측정된다라고 했는데요. 물체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전이 요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지름 또는 각지름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작게 측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크게 측정이 됩니다. 시지름은 물체의 크기가 달라도 거리비에 따라 같은 값으로 측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의 크기가 달라도 거리비에 따라서 같은 값으로 비례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동전의 지름을 더 큰 것으로 바꾸면 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농구공 요거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동전의 지름이 더 큰 걸로 바뀌었다는 건 얘보다 동전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눈에서 농구공까지 이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전의 크기가 커지면 결국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체의 끝부분과 농구공의 끝부분, 물체의 끝부분과 농구공의 끝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L 값은 어때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 값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서 농구공까지의 거리가 라지 L. 우리가 라지 L 대 스몰 L이 라지 D 대 스몰 D의 비례관계라는 거 일단 알아야 되고요. 이 L이 동전까지의 거리에 스몰 L의 20배래요. 20대 1이면. 라지 D 대 스몰 D도 20대 1이어야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따라서 200배가 아니라 20배가 되어야 합니다. 달의 공전인데요. 달은 하루에 약 13도씩 이동한다고 했죠? 정답이고요. 달의 모양은요. 약 29.5일을 주기로 변합니다. 약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틀렸습니다. 음력 7일에서 8일경에는 이렇게 보이는 달을 상현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상현달은 해가 진 직후에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보려면 이렇게 여백에다가 표를 그리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해가 진 직후라면 18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7일에서 8일경은 상현달이고 남쪽 하늘에서 18시에 볼 수가 있네요. 정답입니다. 음력 15일경에 볼 수 있는 건 보름달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보름달 같은 경우는 해가 진 직후에, 해진 직후에 동쪽 하늘에서 본대요. 동쪽 하늘에서 뜬다. 맞네요. 4번도 맞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보이는 달의 위치는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요. 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라고 했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지금요, 보면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놓여 있죠? 이때는요,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그랬고요. 태양, 지구, 달 순으로 관측이 되죠? 이때는 월식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 일식이 일어나는 날에는 밤에 보름달을 모두 볼 수 있냐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얘기를 했죠. 달 그림자는 작기 때문에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림자 하에 있는 지역만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A는요. 본 그림자 하에 있네요. 따라서 객이 일식이고요. B는요. 반 그림자 하에 있는 지역이죠. 부분 일식 맞습니다. 3번 C와 E에 위치할 때는요. 부분 월식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반드시 지구 그림자가 달 그림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본 그림자 하에 있는 E는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본 그림자 하가 아니라 반 그림자 하에 있는 C는요, 절대로 부분월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E만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정답입니다. 4번 달이 D에 위치할 때 개기월식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들어왔죠. 본 그림자 하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는 개기월식 일어납니다. 월식은 망의 위치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등지고요. 태양빛이 완전히 산란되어 들어오는 이 위치. 망 맞았죠? 보름달이 보이는 위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태양, 달, 지구순으로 놓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 달, 지구순. 우리 지구 입장에서 달을 보게 된다면 지구 입장에서 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에서 달을 보게 되면 햇빛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햇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사계 위치일 때예요. 삭. 그죠? 그리고 태양, 그 다음에 지구, 달의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빛이 산란해서 들어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망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 한번 추가를 해보면 태양, 달, 지구 위치에 놓여 있대요. 태양, 달, 지구 위치에 놓여 있으면 지구 입장에서는 달이 햇빛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사계 위치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태양, 지구, 달 순이래요. 태양, 지구, 달 순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 입장에서는 나는 햇빛을 완전히 받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망에서 관측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추가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